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이 생긴다라는 게 실제로 맞는 말이고, 이제 여드름 치료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좀 상관없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어요. 유제품 같은 것들도 실제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만약 이거를 조금 끊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비욘클리닉 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자켓을 입게 되고, 낮에도 좀 햇빛이 따사롭지 막 더운 정도는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날씨에 행복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 주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여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N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이 더웠다 추워졌다, 아니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들 조금 트러블 때문에 오시거든요. 오늘 제가 성인 여드름을 사실 그동안 컨텐츠에서 안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제가 그냥 컨텐츠 딱 요거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할 거는 자가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크게 여드름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받거나 고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자꾸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런다. 그럼 과연 내가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여드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 그러면 한번 맨 처음 이제 돌아볼 만한 것들이, 내가 뭐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옆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 왕성해지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피지 분비량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이 생긴다라는 게 실제로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거는 논문에서도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이너피스를 유지하시는 게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악화되거나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첫 번째, 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랑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면의 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분도 계시냐면 본인이 결혼 전에는 굉장히, 결혼 전 신혼 때는 여드름 같은 게 안 났는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육아하면서 잠 패턴에 조금 변화가 생기고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염증 매개물질,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의 분비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고,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잠을, 어떤 성인 여드름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성인 여드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깊은 잠을 자는 시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영상도 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체크할 리스트는 내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식습관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드름 치료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좀 상관없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어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우선 고혈당 시기, 당부화 지수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드름 유발에 충분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의학적인 에비던스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 외에 대표적인 것들이 초콜릿, 과자, 햄버거, 도넛, 정크푸드. 실제로 저 이런 환자분 계셨어요. 저희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여드름 치료를 막 받고 있어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자기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햄버거를 먹으면 여드름이 나서 겁나 참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딱 오셨는데 너무 또 여드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햄버거 너무 좋아해서 햄버거 2개를 한 번에 먹었는데요. 실제로 고혈당 시기는 당연히 여드름, 성인 여드름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유제품 같은 것들도 실제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 성인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만약 이거를 조금 끊기 힘들다, 최소한 좀 줄여보고 야채 위주나 조금 우리가 클린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데쳐 먹는다거나 너무 뭐 기름에 튀겨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식습관을 열에서 한 3, 4가지 의식적으로 조금 줄여보면 실제로 성인 여드름 자꾸 만성적으로 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 좋겠지라고 해서 인지해서 내가 여드름을 예방한다, 아니면 여드름을 안 나게 한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어떤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하네,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거든요. 우선 자르고 있는 동안 피부에서 배출되는 노폐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자기 전이랑 자고 일어났을 때 체중 비교만 해봐도 수분 감소가 있거든요. 수분이 이제 날아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도 충분히 노폐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침 세안을 엄청나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품을 충분히 낸 폼클렌징은 물 세안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루에 그러면 세안을 몇 번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2번 정도, 많으면 3번, 내가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그랬을 때 3번 정도고, 그럼 2번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침 저녁이겠죠. 또 하나 뭐 비누가 좋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누는 기본적으로 약 알칼리이기 때문에 사실 비누로 세안을 하면 피부는 약산성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너무 무너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그걸로 인한 균 침입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의 비누는 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성의 부드럽고 순한 폼클렌징으로 아침 세안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공이 막히면 그 안쪽에서 피지가 고인다고 제가 여러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안쪽에서 고이고 그 피지 안에서 여드름균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 여드름균이 환기성균이라고 해서 공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피부 안쪽에 피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면 막 커지고 염증성 여드름 되고 음계성 여드름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모공에 대한 그 어떤 강박이 생기셔서 필링이나 피부를 굉장히 이렇게 각질을 갈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피부가 원래 하고 있던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잃게 되고, 그런 균 침입이 많아지고 오히려 단순한 여드름보다 더 좋지 않은 균들이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각질층 제거는 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여드름 때문에 뭐 세안도 세안이지만 필링이나 이런 각질층 손상에 조금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고 그런 걸로 인한 홍조나 주사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4가지 체크리스트.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잠은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무시는 게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될 거고, 세 번째는 고혈당 시기는 피해 주셔라. 유제품이나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도 피해라. 네 번째, 너무 잦은 세안과 너무 빡빡 문지르는 건 좋지 않지만 아침이나 저녁 정도에는 충분한 약산성의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는 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너무 각질층을 진짜 쥐어뜯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성인 여드름이 있어서, 아니면 주변에 성인 여드름이 있어서 조금 고통받거나 괴로워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성인 여드름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